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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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립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도,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도 흔들림 없이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위에 열을 받았나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연사들께서 다양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서로들에게 한번 당신은 동지다, 이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동지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신은 동지야 한 10번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당신은 동지야를 막 3번 이상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동지야. 당신은 동지야. 당신은 동지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건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제2 건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뭘까요? 부정선거 수사. 경제를 잘 세우면 이기겠습니까? 안보를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생을 잘 지키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거 부정선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릴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정을 많이 해본 사람이 거의 모든 분 다 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부정선거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딴소리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국회가 난립니다.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별별 소리 다 하고 별별 법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법이나 막 만들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할까요? 바로 국민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나쁜 법안, 못된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사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잘하는 분이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특기가 수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앞장서 망가뜨리고 있는 부정선거를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가 됐어요.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토론에서 저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문답 장면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잘 보시기 사이로 바랍니다. 총선은 관계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증거 인멸 행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증거 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만 하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뭐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또 소송을 걸어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고 이제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그 6월 말에 그런 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투표지라든지 또 선거 그 관리원의 이름도 성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근자의 그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여러분. 사진들 네. 이런 것들은 재원 여러분. 과정에서 나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 잘 알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많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힘 대통령 후보 경선 KBS TV 토론의 장면입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 경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뭐 얼핏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번 이것도 보십시오. 2020년 작년 10월 16일의 신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곤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 키르기즈스탄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의석은 확보했지만은 부정선거로 밝혀져 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궁이 불탔습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뭐 하여튼 들은 것도 같고 예. 정확히 뭐잘 결국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로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 이어서 2020년 키르기스탄에서도 모두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걱정이 되고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라크, 콩고에 이어서 키르기스탄까지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모두 다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뭐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면 한국산 기기를 썼다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개선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전자개표를 수개표로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헌이라는 그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쯤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기사에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부정선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외국의 사례까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셨죠? 의혹이 남으면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지금 4.10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통령 말에 의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의혹을 넘어서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한 그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말한 대로 수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든 걸 다 했죠. 국민들이 알게 됐죠. 부정선거의 팩트가 나왔죠. 우리가 대안도 냈죠. 그리고 선관위 또 뭡니까 국정원 선관위 말고 감사원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좌파는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하는 의원들은 17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또 조국혁명당, 적신당, 진보당 이런 아류 좌파 정당 의원이 189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들이 모여있죠. 탄핵이 그때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됐다, 그런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얼마입니까? 21%가 돼버렸어요. 21% 돼가지고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방대 국민들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라는 것을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만 하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거의 다 풀려버리는데 왜 안 합니까?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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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수사라! 저는 지난번에도 정말 마음이 터지는 마음으로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함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가 하늘을 하면 여러분들은 울리게 하라. 울리게 하라가 아니라 울리게 하라. 목청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울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의가 하늘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울리게 하라. 목에 힘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외쳐보자는 말씀이에요. 정의가 하늘을